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여러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? 이게 정말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걸까요?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자,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. 너무 배불러 도저히 아무것도 못 먹겠어 했는데 디저트가 딱 앞에 나와서 그걸 보자마자 왠지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기도 하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거죠. 그것도 굉장히 많이.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. 이게 영어로도 존재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. 자,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, 자, 첫 번째 가설은 뭐였냐면은 디저트 음식이 이렇게 잘 녹는 거잖아요. 아이스크림 같은 거. 그런 것들이 메인 음식 먹은 거에 사이사이로 쏙쏙 들어가서 채운다는 겁니다. 이거 그럴싸하긴 한데 조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 왜 그러냐면 애초에 햄버거도 우리가 씹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넘기잖아요. 그 위 안에서 뒤섞여 가지고요, 마치 죽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가 이렇게 들어가고 할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가설은 우리가 메인 요리를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디저트를 보면 위가 실제로 늘어난다는 겁니다. 이게 퀸즈 의대의 2006년 연구에 의하면 식사를 하고 그걸 다 마친 후에 이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 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거 연구가 뭐가 조금 좀 이상해요. 자, 여기 근거 자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위쪽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. 완전히 볼록하게 무슨 주머니 단 것처럼. 그리고 논문 자체도 너무 좀 장난스럽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믿기가 좀 어렵죠. 자, 이제 마지막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유력한 설명이에요. 거의 지금 확실하게 정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, 이거는 영어로는요 Sensory Specific Satiety 라고 합니다. 초월 번역을 좀 해드리자면, 자, 감각적 포만감입니다. 자,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연구를 보시면 이게 이해가 쉬운데요. 자, 해당 연구에서는 4번에 걸친 코스 요리로 음식 섭취를 한번 시켜봤어요. 그래서 이제 코스가 1, 2, 3, 4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4번으로 코스로 섭취를 시켜본 겁니다. 자,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, 둘, 셋, 4개의 음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음식을 주면은 그냥 똑같은 음식을 4번 줬을 때보다 음식 섭취량이 무려 60%가 늘어났다고 합니다. 즉 어떤 음식이든 아무리 그게 맛있어도요, 그걸 먹다 보면 그 맛에 질리게 되고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딱 이게 포만감이 생기면서 그냥 못 먹게 되는데, 그때 새로운 음식을 보면은 그제서야 다시 더 먹을 수 있고 식욕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위장이 꽉 차서 포만감이 생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, 실제로는 이게 애초에 위장이 꽉 차서 왔던 포만감이 아니고요, 심리적으로 메인 음식에 질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먹게 돼서 포만감이 생겼었다는 겁니다. 즉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뇌에서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브레이크를 딱 걸었다가 다른 음식을 보면은 그 뇌에서 다시 그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그게 더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현상이요, 재밌는 게 꼭 디저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먹던 음식과 다른 맛으로 음식이 나오면 그러면 그냥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.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메인 음식으로 계속 먹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밥이나 메인 음식을 주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먹을 수 있습니다. 즉 이게 후식이라고 해서 디저트라고 해서 꼭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이든 맛이 바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식이 있는 뷔페를 가거나 코스 요리를 먹으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애초에 위장이라는 게 보통은 5배까지 늘어나는데 사실은 최대 30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위장이 더 늘어나지 못해서 꽉 차서 배부른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감각적 포만감 현상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? 자, 그건 우리가 잡식성 동물이라서 그런 거예요.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이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오지 못하겠죠.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이 뇌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.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를 하니까요. 하지만 이게 디저트를 추가로 더 먹게 만들거나 폭식하게 만들 수도 있는, 사실 그런 기전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이런 디저트배 현상과 별도로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항상 달달한 후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자, 이 경우는 사실 디저트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자, 이런 경우는 그냥 단 것에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. 2011년도 콜롬비아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도 중독 요소가 있다고 하죠. 자, 보통 이런 분들이 막 디저트배를 핑계 삼으면서 이게 사람한테 자연스러운 거고 디저트 먹어도 되는 거야,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이게
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중독이 되신 분들은 이 디저트를 안 먹으면은 슈가 크래시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짜증이 난다든지 막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막 두통이 온다든지 피로감이 온다든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설탕 섭취를 조금씩 줄여 나가서 그 중독된 걸 없애줘야, 그래야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저트 배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. 자, 실제로 디저트를 위한 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여러분 이제 아셨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혹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. 미리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질려서 많이 못 먹게 되니까 한 가지 음식 가지고 다이어트 하면은 많이 안 먹고 좋겠네. 자, 그런데 이거는 영양과 건강 면에서 정말로 안 좋습니다. 자, 지방이 잘 분해되려면 비타민 D나 뭐 철분, 비타민 B 등 각종 미네랄 비타민이 다 필요하거든요. 자, 얘네들이 부족해지면요 지방 분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어떤 음식이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음식은 단 한 개도 없어요.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잘 섭취해줘야 이 모든 영양소를 다 취할 수가 있고요. 여러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. 자,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,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